포인트 테크놀로지 동아일보에서 나온 아마존의 납품을 광통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관을 만들어서 그걸 했다는데, 저는 이제 동축 케이블에서 나온 머리카락보다 얇게 동축 케이블 혁명이라고 제가 부르면서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껍게 만들어야 하고 통신선은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 있다. 이걸 광통신을 대신했을 때 동축 케이블 혁명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현재의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 세계 어떤 데서 만들어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기술을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이니까.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텁게, 통신선은 얇게. 그러면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면 광섬유 같은 걸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인트 테크놀로지 제품이 회사의 제품을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봐도 제 기술인 것 같아서. 전파를 타고 흐른다는 건 구리선을 타고 흘러야죠. 그래서 그 안에를 이렇게 얇게 구리선을 넣고 외피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플라스틱 관을 하셨지 않나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 안에 이제 안쪽으로 코팅 구조,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안쪽으로 전파가 모이게 하는 그런 기술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광섬유처럼 해가지고 그냥 합성섬유 석영실로 거기 안쪽을 대신하고 합성섬유 이렇게 나일론 관이라든지 기타 플라스틱 관으로 그것을 외피를 해서 단단하게 보호하고 안쪽을 코팅 구조를 통해서 빛을 모아주는 이런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 세라믹 코팅제 같은 코팅제로서 빛을 안쪽으로 몰아서 그 선을 따라서 흐르게 하는 그런 기술을 썼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석영실을 대체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B2가일 90%짜리 있습니다. 좀 개선을 시켜 그걸로 이제 석영실을 대신해서 내신 구조를 만들거나 아크릴로 선을 만들어서 내신 구조를 만들어 그걸 따라서 신호가 흐르게 하도록 하고, 외피는 합성섬유 나일론 관이라든지 더 튼튼한 걸로 하고 안쪽으로 빛이나 이렇게 신호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 코팅 구조를 합성섬유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을 좀 얇게 만들면 하나의 그 케이블 선 안에 보다도 5개 들어갈, 이렇게 2개 들어갈 게 10개 들어가거나 1개 들어갈 게 5개 들어가면 회사로서는 엄청 얇게 만들면 엄청 큰 이득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동축 케이블을 변형시켜서 만드시면 그건 제 기술입니다. 그 포인트 테크놀로지만이 아니고 현대 기아차에서 배터리의 겨울의 성능이 추울 때나 겨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는 히팅 때는 이제 금방 알아채렸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원인인지 추워서 가동이 잘 안 되는 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시동제자 안 걸리고 이제 넣은 전기만큼 이렇게 출력도 잘 안 나오고 빌빌거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혼풍을 불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격벽 처리를 하고 외부 환경 충격 같은데 자동차 사고나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 같은데 이렇게 상관없이 일정하게 더우면 발열이 일어나면 이렇게 냉각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냉풍을 불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추우면은 훈풍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처럼, 그래서 사람도 난방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대. 그게 YTN 어떤 기업체에서 나오더니 현대기아차에서 지금 그걸 하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는 그 전에는 그런 걸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전 세계 이제 다른 전기차에서도 이걸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하신데 어디선가 꼭 보고 있는 건지 페이스북에는 개인 회원, 외국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5,000명 정도 가량, 제인으로서는 최다고요. 국정원도 광고 내고, 다른 나라,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다른 관광청에서도 광고 내고, 우리나라 하나 방산 시스템에도 광고 내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다 광고 내더라고요. 대기업에서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기술이고, 그 뭐냐면은 제 기술은 세계 최초가 많아요. 세계 최초가 많고, 굴이 아닌 포인트 테크놀로지인데 굴이 아닌 플라스틱 선을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광섬유도 재광섬유 방식을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도 지금 이제 제 방식으로 동축 케이블을 바꾼다. 이게 전 세계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최초 기술이 많아요. 제가 지금 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있나 봐요. 저도 뭐 많은 과학 지식을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전리층을 빛이 이렇게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아내는 이제 세계 최초의 사람. 그 다음에 구름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 물 알갱이죠. 수분이 담겨져 있어 전리층으로부터 그 전기가 전송이 되고 그 전기를 이렇게 함유를 한 것이 지상에 있는 어떤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전기가 유도될 수 있는 조건과 맞아떨어지면 구름 안에 불안정한 전기의 움직임이 있어서 밑으로 전기 유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번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안 거기에 바닷속에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닷속에 구 형태의 지구가 돌아갈 때 바닷속에 그대로 담겨 있으면 물이 그렇죠 흘러넘치기가 쉬운데 안쪽으로 모아지는 구조가 있을 거다. 안쪽에 그 어떤 지하 통로 같은 것이 지하수도 이렇게 우리 물이 흐르면 지하로 들어가듯이 마그마층이라든지 물을 데워주는 장치가 있어서 순환 장치가 있을 거라고 그거는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지금 이제 내부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해서 유선 안에 이렇게 구리선이라는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의 구조를 그 유선 안에서 왔다 갔다 주파수 형태 펄스로 변형시킨 사람.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갖고 펄스 방식으로 만들고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고 또 연구 자석도 서로 여러 겹,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에 또는 두께가 같거나 두께가 서로 틀린 대중소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에너지가 활발합니다. 연구 자석을 배치를 해가지고 파워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드론이나 뭐 이렇게 비행체, 그다음에 뭐 각종 자동차 모든 데에 다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로 근데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수소, 산소를 넣어갖고 폭발 행정을 하거나 휘발유 뭐 석유가 싸지면 휘발유로도 할 수 있겠죠. 휘발유 뭐 이렇게 경유 이런 거 싼 걸로 폭발 행정을 해서 자동차 회전축을 이렇게 자동차가 내연기관차 돌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겹으로 감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뭐 어떻게 서로 여러 겹에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주르르 이렇게 배치해서 전선을 전선 구조도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전기가 생산되면 회전축 100m, 200m도 괜찮아요. 100m짜리, 200m짜리 회전축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전선 피복 안의 구리선이 굵기가 틀린 대중소라든지 가령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 거기서부터 전력이 마구 생산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에다 그냥 넣고 그렇게 밀봉을 해서 침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래서 넣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거기 자동차 달리면서 어차피 똑같이 회전축 돌아가잖아요. 회전축에다 감아놓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